그래서 계지가작약 생강 인삼탕에 어디에 사용하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표증에 표가 양허한데 구련이 있고 위장장애, 특히 오심, 구토, 식욕부진이 나타날 때 씁니다. 이게 전부 다 중초의 수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상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상초는 표증이 있다 보니까 발열과 오풍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지탕에 보면 한출 오풍이 나타나죠. 그래서 발열, 한출, 오풍, 그리고 표가 차다 보면 상부니까 두통, 신체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표의 양기가 약하다 보면 기운이 상충해서 올라갑니다. 기운이 약한데 상충되면 흔들립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초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중초에는 오심구토, 중초에 위장에 수기가 있고 그 수기가 있다라는 것은 긴장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심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 그 다음에 작약으로 인해서 복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초에서는 중초는 수기에 의해서 막혀 있고요. 상초로 기운이 역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초로는 작약이 주 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지가작약탕처럼 대변비 또는 복만이 위주는 아닙니다만 대변이 안 나가다 보면 좀 더부룩하고 빵빵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뉘앙스가. 빵빵한 거는 후박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은 대변이 안 나간 거기 때문에 복만, 가스참, 그리고 복통, 리급부중,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때로는 설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리급부중과 연결시켜서 설사가 나가도 개운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농혈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이 구조, 표양허, 구련, 위장장애인 이 구조에서 증상으로 증상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저는 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림으로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금세 나옵니다. 상초, 중초, 하초 이거 백날 외워보세요. 문자로 외우면 제대로 암기가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지금은 가장 군제가 작약입니다. 작약이다 보니까 기운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작약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올라가는 증상 대변비, 복만, 가스참, 복통, 리급부중 이런 것들이 전부 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지금 약해서 위장이 이렇게 좀 막혀 있고 거기에 상충이 나타나는데요. 상충은 마치 상력하고 다릅니다. 상력, 심열이 올라가고 그런 거와 다르게 겉에서부터 조여 들어오는 느낌, 겉에서부터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겉에가 조여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증은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 복만, 시통, 변비, 오심, 현운, 식욕부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증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환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계지탕증인데 과식할 때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 그런데 과식해서 소화불량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이제 양적인 사람들, 굉장히 양적인 사람들은 저도 참 이게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똥 싸면 끝이랍니다.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과식시 소화불량이란 이 말은 지금은 괜찮은데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구멍이 넓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지탕증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모호하죠. 예,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약한 사람의 식욕부진,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도 이 위에 것도 좀 다 맞고요. 다 맞습니다. 허약한 사람이 기운이 부족해서 환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련이 된다라고 할 때 수분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진액이 빠져나간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마른 경향성이 있어요.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이 찌지 않은 마른 경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기운이 없고, 이 계지가 여기 보면 식욕 부진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좀 기운이 없어요. 식욕 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허약인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 허약인이라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좀 제가 설명드렸던 계지가 작약탕에서 좀 풍부하게 이미지를 살려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야 될 처방은 생강감초탕, 인삼양이탕, 시오, 소시오탕이죠. 시오, 황금가 작약탕. 이렇게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차근차근 생강감초탕하고 할 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지가 작약 생강 인삼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지거 작약 생강 인삼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표양어, 계지가 있기 때문에 표양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약이 빠졌기 때문에 구련이 없습니다. 구련이 안 잡혀요. 없어요. 그래서 불구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장장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양어로 나타나는 증상들, 발열, 두통, 한출, 오풍, 신체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죠. 여기 복만, 대변비, 복통, 복만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런 환자가 오심, 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 이런 게 나타날 때에는 쓸 수 있어요. 즉 이게 구조가 계지거 작약탕에다가 인삼과 생강을 증량한 겁니다. 계지거 작약탕.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지거 작약탕에서 보면 방극에서는 계직탕증이 불구련 이렇게 표현을 동동 선생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계지부자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지부자탕, 앞에서 제가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양기가 약해가지고 위축이 된 거예요. 양기가 약해서 이런 위축이 되어가지고 위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사람에게 통증이 굉장히 유효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계지부자탕이고, 계지거 작약 생강 인삼탕도 계지거 작약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에 좀 더, 통증과 흉민 이런 데 좀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계지거 작약탕, 계지부자탕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지거 작약탕은, 계지거 작약 생강 인삼탕은 흉민 쪽으로 이래 오면서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밑에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증은 두신통, 발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풍이나 흉민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심, 현운, 식욕부진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과 계지거 작약생강 인삼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처방의 기본 구조는 결국에는 계지가 작약탕 또는 계지거 작약탕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 중에 뭐가 맞다 그러다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게 계지거 작약탕을 써야 될 때는 계지거 작약탕으로 쓰고요. 계지가 작약탕으로 써야 될 때에는 계지가 작약탕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를 알고 해야지 무조건 뭔가 하나가 진실이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표양허가 기본이고 구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반드시 오심구토 식욕부진 현운과 같은 위장장애와 수기 문제가 동반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구련은 근육의 진액이 빠지면서 장 쪽에도 진액이 빠진 개념이기 때문에 대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런 쪽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찾아서 처방하면 되겠습니다. 흔히 제가 써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을 제가 작방을 한다는 사람으로 개념을 하면 사람이 자꾸 겉에 뭔가 차가운 듯한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찬 것에 의해서 상충이 나타나요. 겉이 찬 거는 마왕도 되고요. 계지도 되죠. 그런데 계지는 상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겉이 찬데 상충이 나타난다. 표의 양기가 약하구나. 그리고 구련증, 실제로 근육이 마르고 뻣뻣할 수도 있고요. 복부의 어떤 장기들이 굳어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구련증이 나타나면서 위장장애, 오심구역, 식욕부진이 동반될 때 계지가 계지에다가 작약을 조금 더 써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위장을 치료하는 생강, 인삼 등등을 가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방을 할 때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방하는 구조로 환자를 봐야만 처방을 제대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병폐가 뭐냐면 상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병폐가 뭐냐면 상한론 처방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처방이긴 합니다만 상한 처방이 아니고는 모두 다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중경 선생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것으로 모든 것을 견강부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후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좋은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할 때 보면 계지가 들어있는 처방 룰아웃하고 거기에 작약이 들어가 있는 처방 룰아웃하고 남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이 세계가 완전한 양 상한론의 세계관이 완전한 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의학을 정말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한의학은 앞으로도 발전하고요. 무궁무진하게 사람이 살아있는 한 새로운 병이 만들어지는 한 거기에 맞춰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의학이 살아남아 있는 조건이고요. 이것이 한의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처방을 만들 줄 아는 그 창조자의 눈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처방을 바라보고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과거의 처방과 딱 맞아 떨어진다면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을 줘야 된다면 과감하게 변형 주는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환자에게 맞춰서. 처방에 환자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워 맞추게 되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 처방으로 모든 이 환자의 모든 것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처방들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그 다음에 이게 낫고 나서 드러나는 또 병증들이 있습니다. 또 해결하고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전체 구조에는 흐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병리관, 인체를 바라보는 병리 큰 그림들, 거기에서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상한론이라든지 역대 경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네,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